안녕하세요. 부자의 말 센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원치 않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고난은 곧 감동 있는 스토리입니다. 단기적인 시선에서 장기적인 시선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것에 흥미를 느끼고 반응합니다. 애플, 아마존, 구글 등 조 단위 부자들은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해야 한다, 이롭게 해야 성공한다 라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업을 선도해 왔습니다. 96년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나이키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응원함으로써 캐치프레이즈 달려라 하인리히 달려라 우승선수보다 관심을 더 가지게 해서 대박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담 없이 부동산을 보고 계약한 계약률은 80%에서 90% 사이로 엄청 높았습니다. 다음 피부샵의 사례로 고객의 화장대를 점검하여 무료로 해준 것으로 대박친 사례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나눠라. 시작도 실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로서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발톱도 깎아주고 털도 다듬어주고 명함을 돌리는 개신남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남자가 있었는데 거절을 염두에 두지 마라. 거절은 상대방이 결정하는 일이고 우리는 우리 역할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예산이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이 가격에도 가능한가요? 라는 말이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제로입니다. 1%의 가능성이라도 시도해 봐야 됩니다. 코필러 주사시 필자는 예로 듭니다. 1번 의사는 재질은 뭐뭔데 바로 이걸 하자 라고 얘기를 했고요. 2번은 지금도 예쁜데 왜 이걸 해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당연히 2번 의사를 선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거죠.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질문은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고 스스로 얘기해서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득의 말 10마디보다 상대가 스스로 납득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보다 어떻게, 즉 질문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왜 지금까지 이 상태로 있었나요? 라는 말보다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요? 라는 질문으로 왜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오니? 라는 질문에서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르는가? 라는 질문으로 저한테 맡겨보세요 라는 말보다는 원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세요? 말한 내용이 우리 목표가 맞나요? 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필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도 제가 벌겠습니다. 양치질도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같이 살아만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효과적으로 저한테 다가오겠냐는 질문을 하는 거죠.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연애 고수는 가위바위보 이기면 내가 원하는 걸 지면 내가 밥 사라 영화 보자라는 등등 밀고 당기기 역할을 잘한다고 합니다. 계약을 잘하려고 하면 어필할수록 도망간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계약할까요? 라는 말은 절대 안 됩니다. 당연히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질문을 합니다. 부모님 선물은 직접 받나? 아니면 택배로 받나? 인테리어는 우리한테 시간을 얼마 정도 줄 수 있나? 한다는 전제 가정하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비싸다 하면 비싸지 않은 이유를 찾습니다. 저희는 관리할 때 좋은 제품을 써서 그래요. 남들의 말을 빌려옵니다. 남들은 뭐뭐 하더라고요. 이걸 먹으면 20대로 돌아간 것 같다 하더라고요. 내가 당신이라면 제 업무 특성상 뭐뭐라면 라는 말을 잘 씁니다. 30초 안에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이익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각인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녀간 고객 수의 수를 알려주는 것 또한 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50만 명이 체험한 그곳입니다. 라는 문구는
한 번에 각인을 시켜줄 수 있는 문구가 될 수 있죠. 화장품, 단순히 기술력이 좋아요라는 말보다 수많은 고치기 힘든 병, 평생 암 치료를 담당했던 그리고 피부 재생 박사가 올인했다면 그런 화장품은 어떨까요? 라는 말이 성공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설득이 되기도 하고 실패가 되기도 합니다. 모기 기피제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 모기 물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기피제를 뿌리고 모기가 있냐 없냐를 실험해 보여줬습니다. 실제 눈에 보여주는 게 효과가 엄청 크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자동차 판매할 시에는 이 차는 연비가 좋고 안정감이 있다라는 말보다는 이 차를 태우면 누구를 먼저 보여주고 싶습니까? 어떤 분을 태우고 싶습니까? 라고 상상하게 만듭니다. 아이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재발을 잘하니까 한 번 더 시간을 내줘서 했으면 좋겠다고 설득을 합니다. 희망에 상처를 입히지 않아야 하고 날짜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피부 관리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이 더 찼다. 이번에 저번보다는 지금이 더 나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적인 권유보다는 칭찬 후에 마음을 먹고 난 뒤 추가 제안을 해봅니다. 서양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란 즉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운동하는 PT 추가 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 번만 더 받으면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설득을 하면 그냥 받아봐라. 더 하라는 말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매장에서 바로 사가는 이유가 가격이 인터넷보다 10만 원이 더 비싸다. 고객이 언급하는 것은 물건을 사도록 설득해 달라는 심리입니다. 그럼 역으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백화점에서 바로 구매하는 이가 많다. 이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객으로부터 질문을 하게 해놓고 거기에 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혜택이 더 있나요? 상품권, 사은품의 차이가 안 난다. 부품을 더 좋은 걸 쓰는가요? 질문한 고객이 자신의 말에 설득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하고 더욱더 능동적이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고 스스로 결정했다는 기분이 들도록 해야 됩니다. 협상의 상대를 줄이도록 해야 된다. 즉, 그 무리의 넘버원을 찾아서 거기만 설득시키면 단체는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쉽게 깎일수록 손해본다는 의구심을 갈 수 있습니다. 또 손님 보기를 날로 보듯이 어서오세요 뭐뭐입니다 라고 각자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손님 있을 때는 더 바빠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심리적으로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너무 밀어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관심은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그런 얘기를 하죠. 스탠리 밀그램은 3명이 옥상을 쳐다보면 볼 확률이 60%, 5명이면 80%라고 합니다. 갑판에서 깔끔한 정장을 입고 보세요 자신보다 당차게 말하면 사람들은 돌아본다고 합니다. 자식 농사 잘 지었네 행복하겠다. 부모 및 뿌듯해진 자녀를 공략하는 비결입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는 어떻게 있느냐? 첫 번째, 여유있게 천천히 직급이 더 높을수록 어슬렁거리는 편이 많기 때문에 여유있게 천천히 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중저음 목소리가 위험을 느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초반에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관심과 존중을 보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 적절한 제스처를 써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상대방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죠. 사람들이 내 옆에 있게 장점을 발견해주고 인정을 해주면 당연히 상대방은 가까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인정 욕구에 목말라 합니다. 사람의 장점 발견도 습관입니다.
장점을 얘기할 때도 구체적으로 콕 이 부분은 상당히 재미있다, 맛있다는 표현이 아니고 집에 가서도 생각이 난다. 비결이 뭐냐? 인생 최고의 갈치조림이다. 아이디어 연구하세요. 아이디어 뱅크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도 크게 감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에게 신의 한 수를 배웠다. 당신 도움이 필요하다. 너무 재미있어서 홀짝 소리도 낼 수 없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는 식으로 칭찬을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콕 집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살쪘네, 뚱뚱해졌네, 그 질문으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비난 질문의 농담은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단치기보다 알바생에게 잠시 안 보이던데 무슨 일 있었니? 혼자 하려니까 힘들지? 이런 식으로 고마움을 느끼게 하고 인정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더욱 돈독하게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느끼고 깨달아야지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속이 시원한 걸 원하는지 아니면 내 사람 한 명을 웃게 원하는지 조용히 해라 라는 말보다는 소리 좀 낮춰주실 수 있겠어요? 늦지 마 라는 말보다는 일찍 와 주실 수 있겠어요? 라는 말을 쓰는 것도 그 예로 써둘 수 있습니다. 예스 노어를 얻기 위해서는 눈을 맞추고 말 꺼내기가 부담되고 저 사실 흑심을 가지고 왔다 라는 솔직한 표현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진 이는 비싼 것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편지나 현수막, 표창장 등에 감동을 하죠. 그리고 5,000원에 당첨됐다는 말보다는 로또 5등 당첨 축하, 로또에 당첨되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다는 표현이 더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편이죠. 빵을 건넬 때도 좀 드세요 라는 말보다는 우리 동네 하플 인생빵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방도 좀 더 고마워하겠죠. 부진하다, 잘해보자는 말보다는 우리 팀이 최강이다, 우리 같은 조직이 없다 라고 하면 더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겠고요. 만남은 인연이고 관계는 노력이고 더 많이 주고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난과 남 탓은 거르는 기준입니다. 첫 번째, 사실인가? 들은 이야기인가? 두 번째, 선한 내용인가? 최소한 또는 좋은 내용인가? 세 번째는 꼭 필요한 내용인가? 이것만 해도 기준이 됩니다. 가깝지만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때 더욱더 좋은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더 오래 갑니다. 부하 직원 2명을 함께 총회하라. 선의 경제. 3 이상 합치면 균형이 깨진다. 공평한 신뢰. 옛날에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고위관직이 있었죠. 이걸 예시로 드네요. 아시나요는 모른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이건 아시지요 라는 말은 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이게 바로 말 이쁘게 하는 센스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써야 되고요. 안 하려고 하면 핑계가 보이고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입니다. 치심자 득천하, 즉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천하를 얻습니다. 1대1 공식을 버려라. 대인관계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이상 부자의 말 센스에 대한 핵심적인 얘기를 해봤고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